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캐디어는 K 컨텐츠인가 아닌가란 제목의 한겨레 일본어판 기사를 살펴보고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 언론 조중동의 일본어판 기사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본어판 내용이 한국의 컨텐츠 IP가 전세계 50위 안에 들지 못한다는 비판의 기사를 일본 야후에 올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비판하는 이유는 왜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 내두익이 좋아할 만한 기사거리를 던져놓고 일본 내두익들이 한국을 조롱하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한겨레 일본어판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봐도 예상한 대로 일본 내두익들이 지난번 중앙일보가 올린 IP 관련 기사의 정보를 가지고 한국을 조롱하며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결국 중앙일보 일본어판이 일본 내두익에게 한국을 조롱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K-POP 데모넌터스 한겨레 일본어판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내두익에게 대놓고 한국을 비판해줘라고 던져주는 먹잇감 기사입니다. 한겨레는 국내에서 많은 K-POP 데모넌터스 관련 기사를 올렸는데 왜 그 많은 기사 중 이 기사를 올렸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제목 자체가 캐디어는 K 컨텐츠인가 아닌가입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제목입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K 컨텐츠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99%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K 컨텐츠는 아니지만 K-POP과 우리 문화를 기리는 헌정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도 이 영화가 K 컨텐츠다라고 발언하지 않는데 왜 기사 제목은 꼭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가 K 컨텐츠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라도 일어난 듯 오해를 주는 제목일까요? 당연히 이런 기사를 일본어판으로 올리면 일본 내두익들이 좋은 먹잇감 기사가 올라왔다고 열심히 한국을 혐오할 게 뻔합니다.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소리 소문 없이 K-POP 데모넌터스가 처음 떴을 때 지금과 같은 열풍을 예상한 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넷플릭스는 지난 6월 20일 캐디언을 공개하기 전 별다른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큰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캐디언을 제작한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보다는 색다른 소재에 대한 시도에 의미를 뒀습니다. 터지면 큰돈을 버는 극장 개봉 대신 수익은 적어도 손해볼 일 없는 넷플릭스 직행을 택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터졌습니다. 캐디언은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영화 글로벌 1위에 올랐고 연일 흥행 기록을 새로 쓰는 중입니다. 영화 속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 골드는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도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온갖 해석과 분석이 쏟아집니다. K-POP과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이 투영된 결과라거나 한국을 잘하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 문화의 매력이 세계인들에게 통했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흥미로운 건 제법 뜨거운 논쟁도 불러왔다는 점입니다. 캐디언을 K 콘텐츠로 볼 수 있느냐가 대표적입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한두 발쯤 걸친 사람은 물론 일반인도 신문 칼럼부터 SNS 술자리 수다까지 다양한 형태로 저마다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논점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캐디언을 만든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은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입니다.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는 코카콜라가 1987년 설립한 콜롬비아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1989년 일본 글로벌 기업 소니가 인수해 1991년 이름을 바꾼 미국 회사입니다. 소니픽처스 애니메이션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몬스터 호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같은 히트작을 냈습니다. 미국적인 것을 보편적인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춘 할리우드 스타일입니다. 그곳에서 K-POP 소재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 매기강과 미국인 크리스 아페란스, 그러니까 캐디언은 형식적으로 따지면 K 콘텐츠가 아닙니다. 게다가 미국 회사 넷플릭스가 제작에 투자하고 배급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파고들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빅뱅, 트웨니원, 블랙핑크 등의 히트곡을 배출한 프로듀서 테디 사단이 주도해 만든 영화 속 노래들은 K-POP 그 자체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 이재는 작곡가 가창 모드에 참여했습니다. 헌트릭스 멤버들은 김밥, 순대, 라면을 즐겨 먹고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는 각각 도포 차림으로 춤추고 노래합니다.
배경으로 등장하는 남산엔 서울타워, 북촌 한옥마을, 낙산공원 성곽길 등도 놀랄 만큼 사실적입니다. 단순히 이국적이고 이채로운 요소를 활용했다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마저 엿보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캐데어는 K 콘텐츠인가 아닌가? 그럼 K-팝은 뭔가? 코리아의 K를 팝에 붙인 건 분명한데 모든 한국 노래를 K-팝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 작곡가가 만들고 외국인 멤버 그룹이 부르는데도 K-팝이라고 일컫는 노래들은 뭔가? 한때 K-팝계에선 이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어느 K-팝 가수는 한국 전통 요소를 접목해 칭송받았고 어느 K-팝 회사는 K를 떼고 그냥 팝이 돼야 세계 주류 시장에서 통한다는 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세계인들은 이미 K-팝을 음악의 한 갈래로 받아들여 기꺼이 즐기고 있습니다. 캐데언이 그 예입니다. 어쩌면 캐데언이 K 콘텐츠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캐데언을 계기로 K-팝에 관심 없던 이들도 K-팝을 찾아 듣고 한국 음식과 관광 명소, 호랑이 캐릭터를 찾아 한국으로 몰려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제2의 캐데언을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쉽지도 않습니다. 캐데언의 성공은 글로벌 자본과 제작 노하우, 플랫폼이 결합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이들과 주고받고 협업하며 파일을 키워야 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K-팝의 성공 비결이요, 이 나라를 끌어온 K의 힘이 아니던가요?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K-팝 걸스 데모넌터스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에 돌아간다. 또 팬들이 왔다 하지만 불편하다, 인프라 부족이 초래하는 아쉬운 한국 관광이라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지만 팬들이 컨텐츠에 의지해 성지순례를 찾고 있지만 한국의 관광 인프라는 이번에도 파도를 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체험 설계나 안내, 체류형 관광 등의 수용 태세나 대규모 공연장 등의 인프라가 완전 부족하다는 것, 또 실망스러운 관광이 될 것이라고 붐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K-팝 애니메이션에 관해서는 한국 제작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결국은 K 컨텐츠구나라는 거침없는 기사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악곡 제작에는 테디가 관련되어 있지만 미국인 프로듀서도 동시에 크레딧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곡도 공동 작가가 있기도 합니다. 워낙 애니를 비웃던 K-팝 팬들이 보면 설마 K-팝 애니가 메가 히트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야. 덧붙여서 사자보이스는 모 그룹의 다른 그룹의 인기 멤버를 넣어 비인기 멤버를 줄인 것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 흥미롭다. 다음 주에는 탑10 관련 곡이 4곡 들어옵니다. 뭐랄까 한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전파시키고 있구나 하는 인상.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건도 그래. 정확히 한국발 만화지만 제작은 일본의 A1 픽처스다.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일본산 애니메이션이라고는 자신있게 말할 수 없어. 그런데도 해외에서는 일정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제작사가 K-팝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확실히 곡은 K-팝으로 한국인도 많이 종사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소재가 K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제작은 미국이다. 쇼군이 히트했을 때 제작은 미국이 제작했기 때문에 일본 작품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그 이유로 말하면 이 K-팝은 K-팝이라는 K 콘텐츠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닐까. 세계적 지적재산권 50위권의 한국 콘텐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현실이구나. 도대체 매년 쏟아지는 한류 열풍은 어느 세계선의 이야기일까? K-팝 자체가 J-팝의 모방이잖아요. 그 J-팝이라는 표현을 시작한 것도 도쿄의 라디오 방송국. K-팝 엔터테인먼트의 내용은 자니즈, 게다가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3D는 픽사일까요? 한류 드라마의 근원은 한국이 국책으로 일본 업계에 대량으로 유학생을 보낸 데서 탄생했다. 원래 그런 구도니까 딱히 달라진 게 없어. 주제가 될 정도로 K-팝이 문화와 장르로 스며든 느낌.
뭔가에서 K-팝 데모넌테스의 한국 음식 등이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기사를 발견했는데 이 기사의 이미지 속 음식을 보면 맛있을 것 같지 않다. 뭐 비교해서 말하자면 닌자 거북이는 일본의 문화인가 같은 질문이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노죠.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보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일부러 일본 내두익들이 댓글을 많이 달 것 같은 민감한 제목이나 내용을 골라 올리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국에서 이 영화가 K 컨텐츠인가란 논제가 이슈화 되었죠. 이 기자 또한 스스로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쓸데없는 논란을 그리고 일본 내두익이 한국에 대한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짓을 우리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서 씁쓸합니다. 아무리 조회수가 좋다고 하지만 한국을 팔아가면서 이렇게까지 쓸데없는 기사를 일본판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